도널드 트럼프 전 일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담당관이었었던 프레드 플라이츠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 대해, 이란에 대해서요, 경제적 D-Day라고 부르는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미국 제재의 압력으로 이란 정부가 몇 주 안에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력 수위를 최고도로 높이겠다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냈었고 현재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미국 안보 담당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 플라이츠는 뉴스맥스에 오늘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이츠는 이란 경제가 지난해 12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였었고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트럼프의 최근 정책으로 이란 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경제 봉쇄로, 그러니까 이란 앞바다의 물리적인 봉쇄뿐만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경제 봉쇄로 트럼프는 판돈을 더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상황은 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재정 파탄에 직면해 있다, 이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이츠는 12월 시위가,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있었던 이란의 민간 시위가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직면했고 소요 사태 중에 4만 명의 이란인이 처형되는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번 제재로 이란이 한두 달 안에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30일에서 60일 안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0일에서 20일, 한두 달 사이에 이란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경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국민들이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부가 안보 병력과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면 군대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민간인들이 소요를 일으켜도, 시위를 일으키더라도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무력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에 의한 혁명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플라이츠는 또한 트럼프의 제재 발표에 대한 이란 관리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실제로는 갖고 있지도 않은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플라이츠는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유럽에 대한 잠재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라는 허풍을 떠는 것에 대해서 이란의 이러한 발언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우리 모두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란 관리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류 언론을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타즈니민이 뭐 이런 반국영 언론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AP, 로이터 이런 국제적인 통신사들이 그것을 받아쓰기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전 세계 언론들이 이란은 아직 살아있어,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는 이란이 힘이 있기 때문이야,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트럼프는 중간선거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고 결국은 미국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란 전쟁에서 퇴각할 수도 있어, 베트남 전쟁에서 퇴각한 것처럼 이란 전쟁에서도 퇴각할 거야, 미국은 힘을 잃을 거야, 이것 때문에 트럼프는 레임덕이 올 수도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게 만든 거죠. 좌파 언론들은 그렇게 쏟아냅니다. 플라이츠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미국의 경제적 압력을 가해 정부를 무너뜨리는 포괄적이고 인내심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이 유지된다면 성공할 거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제 압박 작전은 성공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전략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심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좌파 언론들의 방해 언론 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월요일에 제재 캠페인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에 대해서 뭔가 대국민 성명을 내놓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 조치를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경제 고립 캠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는 제재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오는 것 멈춰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계속 가져오려고 했다가는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북한이 아닌 남한이 받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뿐만이 아니고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다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쿠바도 그렇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고요. 브라질 다음 상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정권들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을 정식으로 화두로 내놓았습니다. 북한을. 거기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왜?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 압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압박의 대상.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행정부의 압박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거기 포함된다니까요.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거기에 또 포함이 된다니까요. 중국과 거래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거를 바꿔치기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다? 제재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거기에 해당합니다. 큰일 났습니다.